우리가 그 93년도에 제주도에 처음 그 민사협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지. 93년 말에. 거기는 바로 시작할 때부터 같이를 했죠. 근데 그 단체가 오래 가지 않았어. 뭐 제주도뿐만 아니고 서울 자체가 민사협 자체가 오래 안 갔지. 뭐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고 해서 오래 안 가고. 우리가 93년도에 민사협 제주 지부를 만들고 94년도에 제주민예총 창립할 때 사진위원으로 참여를 했지. 근데 민사협 조직이 와야 되다 보니까 나중엔 민예총 조직에서 사진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 나는 거라. 다른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90년대입니까 그게? 90년대 후반에. 초창기에는 민사협 이름으로 우리가 전시도 몇 번 했었는데 그게 안 됐죠. 그 이후에 나 혼자 남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는 미술 쪽하고 같이 활동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뭐 4.3 미술제 하게 되면은 거기 주품하고 뭐 탐미협하고 같이 활동을 오래 했죠. 뭐 초창기는 탐미협 회원들보다 내가 작품을 더 낼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전국 민미협 회원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민미협에서 했던 조국의 산화전 뭐 이런 데도 제가 계속 참여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2005년도에 제주민예총에서 야 사진 분과를 다시 복원시키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 우리가 만든 게 탐날 사진가 협의회라고 해서 만들었죠. 그 탐날 사진가 협의회 경우는 매년 4.3 사진전을 했고, 우리가 책 도록도 꽤 여러 개 됐어요. 그 4.3 유해 발굴하는 모습만 책으로 펴내기도 했고 많이 했는데 뭐 요즘은 거기도 좀 뜸하지. 예, 직접적으로 또 많이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예, 또 작업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커뮤니티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기 또 작가들끼리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 한 몇 년 동안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이주민 매년 한 15,000명 정도가 매년 순수 유입 인구가 일반 사람들까지 다 해서. 근데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 45,000명이 내려오고 3만 명이 나간다. 그러면 한 15,000명 남는다. 뭐 이런 식 생각하면 될 건데 그 15,000명 중에 제가 봤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문화예술 관련 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문제가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초창기는 어떤 게냐면 지역하고 전혀 유대가 안 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따로 놀아. 자기들만의 리그를 또 하나가 형성되는 거지. 요즘은 그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뭐 이재정 선생님 아시겠지만 민예총에서 우리가 2016년부터 뭘 했냐면 그 예술로 제주 탐직 프로그램이 이주민과 그러니까 이주 예술가와 제주 예술가를 이어주는 통로를 만들자 이런 취지가 좀 강했어요.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우리도 좀 하려고 했었죠. 근데 예전에 비교하면 지금 어쨌든 뭐 같이 어우러지는 경우가 많긴 한데 아직까지도 좀 한계는 있다고 봐요. 제주의 사진가들이 많이 내려가고 열심히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예저도 조금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예저도 또 이겸 작가님을 알게 된 지가 지금 이겸 작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그 계속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같이 그래도 어우러지는 사람들이 꽤 되는데 상당수는 자기 혼자만 작업을 하거든. 특히 사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공연 장르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게 좀 많은데 특히 이 시각예술인 경우는 자기 혼자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겸 작가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지 그런 면에서는. 그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는데 이겸 작가님 그 치유. 결국은 중요한 게 같이 어우러지는 게 그래야 뭐 서로가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죠. 그 이재정 작가님은 그 어떠세요? 지금 내려오신 지 얼마 안 되시나요? 지금 7년 아주 오래되셨네요.
근데 왜 두 분은 저한테 되게 그 인연이 깊은 분들이시죠. 강정현 작가님은 제가 제주 와서 제일 처음으로 그 인터뷰 취재를 원했던 대상으로서의 작가님이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제주 탐닉이라는 이주민과 원주민의 그 교류하는 그 클래스의 일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기엄 선생님은 그 아까 말한 치유 프로그램 수업 클래스의 3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두 분은 저한테 제주 사진에서 좌우 같은 분이시죠. 그 재밌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좀 모르고 모르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좀 꼭 알려주고 싶은 말들만 좀 이렇게 좀 하면 좋겠거든요. 어제도 잠깐 그런 부분들 언급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은 이성훈 작가를 좋아하는 거지. 그냥 같이 어우러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중간에 보니까 무슨 무도의 무슨 역할까지 맡고 있더라고. 맞아요. 그런 게 참 보기가 좋고. 그 해녀 사진 찍으시는 분, 저도 아직까지 못 뵀습니다. 제가 한번 놀러 가봐야 그 자기만이 아니고 같이 어우러지는 네. 그 지역 주민하고 예. 그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다. 혼자 하더라도 성격상 뭐 혼자 할 수밖에 예, 없긴 그래서 한데 소통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그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 통해서 또 다름에 대한 것들도 또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뭐 이러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예전에 그 이겸 선생님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게 그 중산간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본 제주나 제주의 중산간이 아니라 제주인들이 바라본 제주의 중산간을 찍게 하고 출판을 하게 하고 그 시도를 하셨고 또 그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6분 정도가 지금 고정 멤버로 해가지고 뭐 출판 전시, 단 심지어 이제 농협하고 이렇게 제휴해서 그 지역의 어떤 그 이웃돕기 그런 활동까지 하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강정희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거 이성훈 작가님이 그런 거 연장이고 좋은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과 참여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예술이 좀더 그런 거 어떠세요? 제가 이번에 어디를 갔었나? 예, 그 어디야 부산에 그 윤창수 작가가 하는 수정 갤러리. 예. 수정 갤러리하고 저기 서울에 공간에 이걸 임수식 교수가 하는. 거기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정기 교류전 형태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모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죠. 서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정례화 시키는 거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강정훈 작가님 같으신 분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떠십니까? 아니 저도 이건 있어요. 어쨌든 제가 4년 동안 카메라를 못 잡았으니까 이제는 못 잡은 대신 이 기간만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랬을 때는 어쨌든 개인 작업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거고 그런 생각은 들어요. 좀 또 다른 역할을 뭐 일정 부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김가민이라고 이제 혹시 아세요? 김가민. 예. 김가민이라고 예. 지금 제주가 저 고향이고 또 제주에서 또 해요 작업을 하고 저 경일대 출신이더라고요 사진학과 출신인데 예, 작업이 엄청 좋아요 이 친구가.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려와 취재를 했거든요.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숨어있는 작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제는 조금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좀 떠올리는 작업을 갖다 좀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교류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류를 하려면 일단 지역의 작가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가 문제라. 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요. 안에서 탄탄하게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이제 강정희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제가 오늘 그 흑백 필름 예전에 네. 90년 20년 된 흑백 필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누락된 게 있어서 오랜만에 보면 제가 이제 암실이 있어서 이제 이걸 현상하려고 이제 가져가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쓰던 역사잖아요. 사진의 제주도에,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 와서 사진가로서 처음 찾아뵌 분이 강정희 작가님이죠. 네. 중산간 프로젝트 할 때도 제가 조언을 구했었고, 어떻게 지역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고, 그리고 이번 올해 이제 스페이스 라포 네. 오셔서 개관전 했는데 15명이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하고 서울의 작가들이 다 섞여 있어요, 이게. 네, 네. 그래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픈전을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지역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려면 일단 지역에 기반을 둔 분들하고 교류를 먼저 알고, 그렇죠. 뭐 제주도 공부를 하고, 그분 중에 어떻게 하고 있는 분이 있나를 교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연대가 시작되잖아요. 물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재용 선생님 지금 하시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렇죠. 저는 어떤 역할을 하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예,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작가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작업자들이 잘 못하는 게 이렇게 1대1로 알고는 지는 이렇게 떠오르게 하기를 그런 잘 못해. 뭐 마케팅도 필요하고 전시도 필요하고 기획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작가들이 갖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결국은 최종 단계에서는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전시라든가 뭐 이런 아트 페어라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제 내려오신 지가 좀 7년, 7년 되셨으니까 지금 이제 많은 역할들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게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제주그라피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거기에 이제 제주 작가도 있고 국제적인 뭐 작가들이 또 이제 참여하셨고 또 이하에서도 하시고 저도 이제 거기 전시를 2번을 갔거든요.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교류가 천천히 이렇게 좀 교류의 바퀴가 굴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연찮게 오늘 여기 이렇게 뭐 진짜요? 어떻게 이렇게 딱 됐지만, 네, 팟캐스트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제주에서는 이제 강정희 작가님처럼 제주를 계속 기록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거의 뭐 사진 이 개인 라이브러리가 제주도 전체 사진 라이브러리가 될 정도거든요. 네, 저도 어젯밤에 엄청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제주도에 내려온 사람들이 그 작업의 소스는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안에서 다 있었던 건데 그걸 어떻게 교류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이 교류에 조금 일조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는 이걸 밖으로 띄우는 역할, 띄우는 기획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기획자가 작가들을 다 섭외하잖아. 이렇게 얼개를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상징적으로 제주도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갖고 있는 원소스. 저는 원소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그걸 바깥으로 외부로 이렇게 띄워주는 발굴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 제주도가 사진 인구는 엄청나게 다른 인구 대비로 치면은 제주도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난 예로 우리가 사진하는 좀 많은 그 사진 작가 협회 거기 그 회원들 숫자를 보면 거의 느낄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죠. 문제는 우리가 사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쪽하고는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얘기하는 이런 현상들도 그쪽하고는 또 우리가 따로 노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이제 2년 전에 우리가 어딘가 사진 전문 갤러리로서 산지청 갤러리를 만들었는데도 네. 그쪽하고는 좀 배제가 됐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하나가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고
서로 따로 계속 뭐 그들은 그들만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그러면 계속 이게 평행선만 달릴 수밖에 없는 건데 어느 시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 방금 전에 이겸 선생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지난번에 이재정 선생이 그걸 시도했던 것 같은데 그걸 좀 확장시켜서 그 전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주도는 지역마다 곳곳에 소규모 갤러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한 달이면 한다고 해가지고 동시에 사진 축제를 한다거나 이런 게 그 풀어내는 방법. 그랬을 때는 뭐 기존에 이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제주시나 서귀포 중심이 아니고 그러면 제주도 전역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또 지역으로 파고드는 이런 효과까지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저도 한 몇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하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진 축제 사례도 뭐 같이 얘기하면서 하다 있었는데 제주도는 이제는 그 지역에 소규모 갤러리 문화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면 뭐 엄청난 성과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제 강정희 사장님 하신 말씀의 연장이기도 한데 그 제주그라피를 원래 기획했던 의도가 이제 끌어내는 거와 네트워크를 묶는 거를 이제 목표로 했고 마지막은 지역 유휴 공간의 연결 이제 세 가지를 표방해서 지역 사람들하고 하려고 했던 건데 일단 처음부터 걸렸던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 분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방에서 좀 모시고 싶었던 분들이 분파들이 워낙 색깔들이 강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종주인 거야. 내가 거기에 위원장 내지는 뭐 운영 보스나 뭐 여러 가지 하다못해 우리 파들 우리 그룹들 막 이거를 이제 나한테 하니까 그게 뭐 자금으로도 힘들었지만 그런 색깔들이 좀 수용하기 힘들었고 그것도 역지사지하면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짧은 시간과 저예산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색깔을 내는 전시로 가는 거와 그다음에 그런 정치적인 부분과 이즘에 대한 부분을 다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운데 이제 낑겨가지고 엄청 고생을 해요. 결과론적으로 생각만큼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그림들 되게 좋은데 그걸 사진판에서 하나로 만들어내기가 서울 지방을 떠나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 대면에서 공감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서울은 그 목적을 향해서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알게 되는데 여기는 그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기는 사람에 대한 신뢰나 뭐 믿음이나 도와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무엇인가를 교류하고 싶다던가 그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분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순서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그런 게 있어도 뭐 설령 무엇이든 독보적인 게 있어도 그 지역성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을 먼저 사람의 교류가 먼저여야 돼. 사람 교류가 먼저야 그 다음에 뭐 일이 되든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요. 공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제주만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익명성이 보장이 안 돼. 다 엮여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거꾸로 서로 엮는데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을 하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또 하나 아까 뭐 이재정 선생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지속성, 연속성을 담보해내지 못한다는 부분이지. 그게 전제가 돼야 그게 지속적으로 가는데 근데 이거는 꼭 뭐 사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비엔날레
한번 하고 다시 좀 내년에 해야 되는데 여기도 온갖 논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 어쨌든 뭐 논란이 많이 나오더라도 지속성을 담보해낼 수 있다면 그나마 그건 계속 커져갈 건데 그런 한계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는 거죠. 제주그라피가 이번에 이제 1회신 거죠? 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제주그라피 하면서 아쉬운 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소개하고 싶은 작가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예산은 너무 작아. 그게 제일 힘들었어. 그냥 거기 처음이라서 또 아니, 그런 처음. 날인데 근데 예산에 대한 부분. 문제는 지금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냥 2회, 3회 걸 연속성을 담보해낼 수 지금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게 문제라는 거지 나 얘기는. 이번 지금 뭐 1회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2회가 가능하냐? 아무도 말 못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제일 집 제약인가요? 예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적인 하나의 사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없는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돼 있고 결국은 뭐 예산 결국은 이게 뭐 공모 형태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그냥 예산 확보 안 했을 때 그러면 할 방법이 있냐 이거지.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자신할 수 없으나 1회 때부터 이제 저기 하고 싶었던 거는 공모 사업이 아니라 그냥 자력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판매 지향적으로 했고 작가님들한테 그걸 이제 동의를 구해서 모집을 했고 이런 걸 했는데 올해도 가능하면 아트페어처럼 판매 위주로 갈 거고 그 가능성은 어쨌든 아트페어라는 호텔 페어를 통해서 좀 가능성을 받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공모기금보다는 그냥 그런 거 어떠세요? 아트페어를 하시면 보통 아트페어 가면 작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아트페어 기간 중에 참여 작가가 얼굴을 보이고 상주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정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셨잖아요. 그것과 작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비교가 되던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올해는 못 열렸지만 그 여관이 사라져 버려서 예, 예. 기획자가 못했지만 이제 제주 아트페어라고 예, 예. 그 대동호텔 예, 박 선생님이 예, 4년 동안 해왔던 예. 게 있어요. 그게 딱 그 모델이거든요. 작가들이 자비를 내고 그 아트페어에 직접 부스 참여를 그 부스는 있고로 제주 산지천에 이제 여관들이에요. 거기서 4일 동안 직접 자기 작품 걸고 자기가 상주하면서 설명하고 세일즈하고 물론 수익은 다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 모델도 고민 연구 대상 중에 하나이는데 사진가 분들한테 그걸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호응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자신은 없어. 또 호텔 페어 같은 경우엔 그게 일정 정도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호텔 페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예. 방장사잖아요. 예. 방을 먼저 이제 선구매를 예. 하고 이제 작가들한테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을 모집하면 월태면 방 하나에 300만 원인데 포항에서 그 네, 그렇죠. 얼마 전에 했죠. 포항 송도 네. 사진제가 그런 이래 것들을 했죠. 그럼 근데 여러 가지 실험을 하시는 것도 또 좋은데 저는 그냥 제일 좀 요즘 들어서 관심 있는 게 소통이에요. 어쨌든 왜냐하면 이 그 사진가들끼리 먼저 좀 소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게 뭐 요즘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거예요. 네, 그게 저도 그러니까 동감하는 부분인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공감돼요. 소통하고 확산인데 예, 예. 소통이 돼야 확산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소통이 돼야. 그런데 이재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자기가 대가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다 보스나 네, 어떤 대가리 난 말도 중요한 넣어주세요. 그거 빼주세요. 너무 과격해. 너무 과격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대가리 그 생선 대가리 하나 이게 되려고 소통이나 소통하고 확산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8년 동안 얻은 제 결론이 그거예요. 소통과 확산인데 물론 그거 결론을 얻기 전까지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소통과 확산인데 그 과정에서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어떤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해서 같이 할 것이냐. 그 자기를 조금씩 많이 내려놔야 돼요. 정말 많이 내려놓으면 지역 사진이 살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작부터
그것만 많이 내려놓으면 욕심 없으면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많이 전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간 다 느낀바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될까? 왜 확산이 안 될까? 예. 뭐 작가가 다 지혜롭게 대응하겠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테면 아까 뭐 대가리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각각이 대가분이시든 중진이시든 자기의 어떤 이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카데믹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제 라포 같은 데를 이제 파트너십을 해서 나름대로 아카데믹하게 어떤 이점을 가지고 개파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면 되는 거고 일테면 그런 면에서 강정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주 콘텐츠를 가지고 일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70%는 먼저 지금 타이밍상 이점을 가지고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그런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아트페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작가 강정호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좀 더 선보이는 걸 넘어서도 좀 선물로 주는 느낌, 그렇게 해서 좀 저가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대중적으로 좀 작가가 던져주는 선물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시장 분류를 하면 되고, 그건 작가가 지혜롭게 이제 거기에 대응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뭐 지나치게 경직돼가지고 어느 한쪽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게 자꾸 막 맴도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아주 하면 좋은데요.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네, 이제 네. 그런 의도가 실현되기까지는 네, 이제 이게 따라가야 되니까. 욕심은 있죠. 늘 욕심은 있는데 네. 한 번 하면은 돈과 시간과 상처가 이제 막 피드백으로 오니까 그걸 두 번, 세 번, 네 번 데미지가 한 해에 크니까. 하기가 쉽지가 네. 않죠. 아, 네. 그 작가도 전시를 한 번 하고 나면 무당도 굿도 하고 나면 뭐 공연자도 공연하고 나면 한 달 동안 뭐 아프고 이러듯이 기획자도 네, 그렇죠. 아프거든요. 상처가 남아요. 제주도는 김수남이라는 작가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게 김수남 작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외국에서 더 높게 평가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김수남 그 정도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는 어떠냐? 제주는 더더욱 평가를 안 해줘. 이게 산지천 길거리가 처음에는 하여튼 당초 의도는 김수남 기념관으로 가자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다른 복합적인 다른 요인들 때문에 김수남 기념관이라는 이름을 하지 못하고 사진 전문 길거리라는 이름으로 좀 시작을 했죠. 근데 사진하는 사람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사진 전문 길거리냐? 왜 우리한테 얘기했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결국은 아까 뭐 전부 뭐 대장 노릇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이런 데 다 내재되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능성은 더 크지만 그 과정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강원 그 평창 올림픽 그 지나고 나서 그 평창 비엔날레가 이름 바뀌어가지고 강원 국제예술전가로 바뀌어서 전시해서 거기를 갔다 와봤는데 이제 두 사진 작가의 작품이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똑같은 질문이 그럼 강원도를 대표하는 사진 작가가 두 분만일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본들이 그 지역에도 있었겠죠. 그런 거를 지켜보면서 그 기획자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뭔가를 한다는 게. 사진이 아니라 어떤 장르든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 선별이 아니고 분야 선별. 사진을 예를 들면 올해는 4.3으로 주제를 해서 또 내년에는 뭐 밭담을 주제로 해서 또 내년에는 뭐 또 바다를 주제로 해서 내년에는 뭐 한라산을 주제로 해서 뭐 신당을 주제로 해서 주제로 묶으면 어떤 작가는 그 작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작업이 뭐 10개 중에 하나 있을 수 있고 2개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한다고 한들 저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본인 작업이 없는데 작가가 작업이 없으면 작품 못하는 거잖아요. 시시비비에 걸릴 요소가 좀 적겠다. 그러니 사람보단 주제로 올해 우리 뭐 제주 뭐 어떤 사진 무엇인데 올해의 연간 주제는 전시 주제는 이겁니다. 또 내년엔 이겁니다. 그냥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쭉 그냥 아예
타임테이블을 쭉 밝혀놓으면 예를 들면 뭐 10년 후에까지 많이 밝혀놓는다 그러면 작업을 해도 10년 후에는 갈 수 있잖아요. 또 생각보다 네. 사람들이 아까 이겸 작가님도 말씀했지만 마음이 중요한 사람이 건데. 움직이고 이런 세상이 오래전에 좀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예. 현실적인 대안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 기획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술가들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서 뭐 의리나 뭐 좋은 뜻이나 이런 걸로 막 움직이고 이런 세상은 이제는 지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진짜 안타깝네요. 진짜. 작품 판매 전 이제 제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류가온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냐면 중국의 작품 판매가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다 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게 있다. 뭐냐면 오리지널 프린트 가격과 그 다음에 에디션이 없는 가격과 그 다음에 에디션에 버금가는 인쇄물의 가격 그렇게 세 가지로 많이 있는데 인쇄물을 산다. 인쇄물은 그냥 되게 싼 가격에 그냥 에디션 없이 그냥 엄청난 양을 뿌리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에디션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젤라틴 실버 프린트가 아니라 디지털 프린터로 뽑아내서 인쇄하는 게 아니고 한정 수량 이거는 좀 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실제로 뭐 살가도 작품 같은 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판매되는 게 한 2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이제 판매되는 저보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판매하셨으니까 그 작품 판매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수 있는지가 저는 사실 좀 강정훈 작가님한테 좀 듣고 싶은 얘기이기도 해요. 개별 작가들은 작품이 팔려야 신이 나잖아요. 근데 그 가격 정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가격을 못 정하니까 아트페어에서 요청이 와도 이게 말이 길어져요.